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준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10대 청소년의 발기약화 문제와 그 원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의 청소년들이 발기가 약해졌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10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혈기가 왕성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발기가 약화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 발기약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이버에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그런 코너인데 여기에 이제 발기약화에 관련돼서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 있고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들에서 나온 겁니다. 아마도 이제 제일 많은 질문이 10대 측에서 이제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뭐 10대 친구들이 발기부전이 제일 많은 거냐? 그렇지는 않죠. 절대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이 친구들이 자신의 시기에는 이런 발기가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득문득 자신의 문제로서 이제 등장이 되면 아마 크게 놀라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한테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려고 적극적으로 그런 장에서 자신의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10대에 아주 혈기가 왕성해서 도대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발기가 약했다 그러면 그럼 건강한 수준의 발기는 어느 정도가 유지가 돼야 건강한 겁니까? 라고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의학적으로 건강한 수준의 발기다 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의 발기가 가능하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삽입이 가능할 정도로 단단한 수준의 그 발기가 15분 정도 유지가 되어야 정상적인 수준의 발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야한 동영상을 보고 손으로 음경을 가볍게 압박 자극을 주면서 우리가 성적인 자극을 최대치로 주고 발기 등을 관찰해 봤을 때 충분하게 단단하지 않거나 또 그 단단함이 일정한 시간 동안 넉넉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지 어렵다면 나는 발기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발기가 약해졌다. 그러면 왜 약해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발기가 나빠진 이유를 살피려면 발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기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이 뇌에서 적정한 수준의 성적인 충동과 흥분이 있어야 됩니다. 성충동과 흥분을 있어야 되고요. 이제 뇌에서 발생한 이런 충동 자극은 어디에 관여를 하냐면 우리 음경의 동맥혈관을 자극을 합니다. 음경의 동맥혈관을 자극을 해서 동맥혈관을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동맥혈관 벽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 물질의 역할로 인해서 동맥혈관이 평상시에 비해서 4배에서 11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혈액이 차들어가게 되겠죠. 그 혈액이 차들어서 딱딱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뭔가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 지지를 해주는 데가 바로 음경 근육입니다. 음경은 이제 해면체 같은 이런 스펀지 같은 형태의 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음경 해면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음경 해면체 근육이 이 음경 동맥 혈관을 빵빵해진 혈관을 혈액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지를 해줘요. 확장을 해서 이제 이완성 지지를 해주게 되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발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조건이 이제 발기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려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0대의 청소년들은 여기 지금 음경 동맥이라든가 음경 해면체 근육이 생각보다는 건강하죠. 아마 그 모든 전 연령대를 따졌을 때 가장 건강한 시기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각각의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뇌에서 이 성적인 충동과 흥분이 약해지거나 음경 동맥의 확장성 변화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음경해면체 근육의 지지력이 떨어지면 발기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 같은 경우는 이 성충동이나 흥분이 약해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성신경이 지나치게 피로하거나 쇠약해진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 비중이 많아져 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적인 충동 흥분이 약해지면서 뇌에서 초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혈관 문제는, 이 혈관이 손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특히 그 혈관의 벽이 손상을 당하면, 아까 제가 잠깐 혈관벽에서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했는데, 이 혈관벽에 손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혈관벽에서 확장 물질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혈관 확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음경해면체 근육이 이게 지지력이 떨어지려면 음경 근육이 섬유화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섬유화라고 하는 건 딱딱하게 뻣뻣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음경 근육의 섬유화는 주로 고연령층, 보통 70세 정도의 고연령으로 넘어가야만 우리 몸의 전신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말라가면서 음경 근육도 이렇게 근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지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10대의 청소년들한테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음경에 있는 동맥혈관이 손상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혈관 아주 건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음경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딱딱해지는 이런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아주 유연하죠. 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청소년들이 발기 약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첫 번째, 뇌의 어떤 성적 충동과 흥분이 약화되는 문제, 즉 성신경이 지나치게 피로해지거나 쇠약해지거나 또는 호르몬이 균형이 안 맞아서 나타나는 문제로 10대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발기 약화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왜 성신경이 약해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10대 청소년기는 아까 혈기가 왕성하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 왕성한 시기에 왜 이런 신경이 쇠약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위입니다. 이 자위를 사실 너무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해요. 과도한 사정.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지나친 조기 사정. 자, 이 조기 사정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자위를 시작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처음 자위를 알아서 시작했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성선이라는 게 보통 중1 때나 늦은 분들은 중2나 중3 때쯤 되면 성선이 이게 어른 수준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 성선 조직들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사정을 너무 이르게 시작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3학년 때나 4학년 때 자위를 해보면요, 약간 야릇하고 기분 좋은 느낌은 있지만 정액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선이 충분하게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환연에서 정자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거든요. 아직은 만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너무 지나치게 이제 탐닉을 하게 되면 신경이 계속 피로해져요. 자, 원래 우리가 사정을 하게 되면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사정은 생각보다 대가가 많아요. 우리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나 또 전립선의 정라액 같은 정액의 구성물질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소모가 1차적으로 있겠죠. 근데 요거 말고도 이걸 소모시키기 위해서 뇌에서 다양한 수준의 호르몬이라든가 신경물질이 또 소모가 일어나요. 성선을 자극해주는 호르몬들, 아세틸콜린, 도파민 같은 물질들이 내가 한번 사정을 할 때 소모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소모가 일어나면 이게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아무리 어리고 젊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모된 것들이 다시 정상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약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정력적인 수준이 개인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겠죠. 아무리 좋은 친구도 한 이틀 정도는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사정하게 되면 적어도 3일 정도의 회복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예전 모습처럼 건강한 이제 호르몬 신경물질이 회복됐을 때 또 건강한 충동과 욕구가 생기고 이럴 때 자연스럽게 또 사정도 하고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회복도 되기 전에 소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한 경우는 하루에도 2차례, 3차례씩 여러 번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회복도 되기 전에 또 뽑았어야 되고 회복도 되기 전에 뽑았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성적인 신경이 아주 필요해지거나 이 피로가 쌓이면서 피로가 회복이 어려운 곤비 상태라는 걸로 빠집니다. 우리 이 피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많이 피곤했어요. 그러면 주말에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면 다시 일주일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을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식 시간이 없어. 계속 일하고 계속 끊임없이 운동하고 그래서 몸을 막 보대끼게 만들면 이게 나중에 탈이 나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이라고 하는 행위도 생각보다 많은 대가가 치러지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주기적인 자기 수준에 맞는 사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넘어서는 이런 사정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뭐 단기간에 뭐 며칠 동안 좀 심하게 했다고 해서 한 2-3달 좀 심하게 했다고 해서 탈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또는 2년 이상 이렇게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의 지속적인 사정이 과도한 사정이 반복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성신경이 피로가 누적이 되고 하면서 자발적인 성적 반응이 어려울 정도의 쇠약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과도한 사정이고 너무 이른 시기에 우리 이 자위를 알아서 이 자위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도 발기약화의 상당한 부분을 일조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여기서 두 번째 말씀드린 호르몬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 그 호르몬 불균형 문제는 대부분이 요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고도비만. 살이 너무 찌면은 문제가 됩니다. 남성에게 살이 많이 찌면, 즉 지방 중심으로 살이 많이 찌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량이 늡니다. 여성 호르몬은 남성한테 약 0.5% 정도, 200분의 1 정도 보통 존재하는데 이 비율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0.5%가 0.6%, 0.7% 이 비율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그 아주 심하게 뚱뚱한 친구들은 가슴이 여성형 유방이라고 하죠. 여성의 유방처럼 그 가슴이 이렇게 축 처지듯이 발생이 되죠. 이제 그런 정도의 비만이 오게 되면 생식기관의 발육도 많이 떨어집니다. 고환이나 음경의 크기도 작고 성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유발시키는 충동과 흥분 반응도 상당히 낮아진다는 거죠.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너무 심하게 찌면 아무래도 약간 중성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량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남성적인 어떤 성적인 표현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런 이제 비만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체중을 다시 조절함으로 인해서 또 회복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청소년들은 이제 발기약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발기약화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될까요? 라는 점이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금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한 식사. 자, 금욕은 통상 2에서 한 4주 정도. 보통 이 정도를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데 가역적인 수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가역적인 상태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발기가 약화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지금 나타난 거야. 뭐 길어봤자 지금 한 몇 주 사이에 지금 발기가 약해졌어요. 그럴 경우라면 쉬어주면 됩니다. 자유하는 빈도를 줄이고 충분한 시간 동안 쉬어주는 거예요. 2주가 됐건 4주가 됐건 한동안 자유를 휴식기를 주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런 필요해졌던 성선의 그 기능들이 회복이 되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도 이 4주 정도까지 상당히 적절하게 긴 시간을 내가 금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돼.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욕을 하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호르몬의 회복이라든가 또 정자의 생산에 도움을 주는 식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어떤 식사를 하시면 좋으냐면 양질의 지방하고 단백질을 섭취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도 그 원료가 지방이에요.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제 이 정자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려면 이 지방하고 단백질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권고를 드리는 게 이 지방하고 단백질을 온전하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대표적인 계란입니다. 계란이 가장 온전한 식품이고, 그 다음에 치즈, 육류, 생선류. 이런 음식들의 섭취량을 늘려주셔야 돼요.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꼭 이렇게 또 여쭤보죠.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저는 통상 6개 이상 드시라고 권고를 합니다. 한 끼니당 한 3개 이상 정도 적극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당질, 단맛이 있는 음식들, 그 다음에 탄수화물, 밥, 빵, 면, 떡 이런 것들이죠. 요 당질은 주로 이제 우리가 먹는 콜라, 사이다, 주스, 입에 달달하게 느껴지는 것들 일체를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질이나 탄수화물은 최대한 억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부득이 내가 예전에 먹던 밥을 먹는다고 친다면 3분의 1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끼를 다 밥을 먹으려 하지 말고 2끼 정도만 3분의 1 정도씩 드신다든가 해서 이 부분은 현저히 줄일수록 좋고, 대신에 이 위쪽에 있는 계란, 치즈, 육류, 생선류 양을 적극적으로 늘리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사 조건을 좀 바꿔가시면서 금욕을 병행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자발적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심지어는 아주 심해졌다 하더라도 10대 청소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예전에 건강했던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이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건 간에.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두려움에 시달려가지고 밤잠 설치고 그러질 필요는 없고요.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10대 청소년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발기약화의 그 원인과 치료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